저 앞으로 강의하기 전에 좀 찰랑찰랑한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게 분위기가 자, 허리 한번 반듯하게 펴 보실까요? 그리고 입꼬리 한번 싹 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쁘고 잘생긴 얼굴들이 그렇죠? 어. 자, 산타 할아버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진짜요? 핀란드? 어, 그 산타 할아버지 마을이 있더라고. 거기 굉장히 유명인이던데.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가가지고 그 산타 할아버지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우리 민균이한테 물어봤어요. 산타 할아버지 있어 없어? 없어. 있다니까? 없어. 그 와이프가 우리 민균이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깨게 된 게 어린이집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호호호호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미리 이제 그 원장님이 톡이 와요. 연락이 와요. 애가 좋아하는 걸, 애가 갖고 싶어하는 걸 포장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전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오신 분이 호호호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데 수염이 뜯긴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규나 오늘은 일찍 자. 그래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지. 근데 이제 일찍 잤어요. 선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일찍 자도 선물 없잖아. 그래요. 너가 착한 짓을 안 해서 그러겠지. 이랬더니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아빠인데 아빠가 먼저 잤잖아. 그래서 참. 근데 저는 그 중학생이 되어서도 왜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집 선물 안 갖다 줄까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참 여러분들은 언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어? 선물 갖다 주는 건 우리 아빠일 수 있다, 우리 엄마일 수 있다. 그거 언제 알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선물을 주지도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제 입장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께 굉장히 좋은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삶이 가족분들의 삶이 윤택했거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 행복을 주기 위한 노력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꺼냈는데 여전히 분위기는 무거워요. 자, 오늘은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또 앞자리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호응 어떻게 해야 되죠? 호응 어떻게 해야 되죠? 어, 크게가 크게 이런 건가요? 크게 이런 건가요? 크게 이런 건가요? 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대표님 오시면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서련드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 교육이 있는 날이 아니죠. 예, 오늘 북 리딩 있는 날인데 안은미 사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오늘 12월 말에 제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아니면은 할 일이 없겠다. 근데 사실 이제 그 12월 2023년도 마무리잖아요. 마무리인데 그래도 우리 그 사장님들 뵙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죠? 우리 아는미 사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네. 그쵸? 예, 그렇지만 아는미 사장님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뵈면 되니까 오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추럴리 플러스 코리아 다인그룹 설현두 대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예. 사실 저도 아까 유한근 그룹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크리스마스 예, 믿고 싶었어요. 산타가 있다는 걸 믿고 싶었어. 왜냐면은 어, 그 없다 그러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있을 거야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양말을 제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해마다 선물을 주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착한데, 왜 나한테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그 애기들은 그 산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꼬마한테 산타는 있다. 어? 그럼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오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다고 믿는 게 좋죠. 근데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산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알려주는 또 그런 게 있다며요. 그거 아시죠? 나도 뉴스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바빠서 못 들리는 거겠지. 서울도 들렸다 갔다고 하시던데요. 몇 개국을 그 이렇게 간 걸로 돼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뭐 제가 이 나이에 그쵸? 예. 어제 그 교회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그 회사로 나왔죠. 우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종교지. 내추럴이 플러스가 종교죠. 우리 김지훈 사장님만 빼고. 김지훈 사장님은 어제 또 그죠?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셨을 거고. 오늘 아침에 어쨌든 어제 뭐 카톡으로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좋은 그 크리스마스 연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카드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뭐 못 쓰는 글이지만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냈는데 뭐 답장이 전부예요. 별거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과자하고 옛날 그 연탄 과자라고 했던가요? 과자하고 카드하고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또 또 한 분이 또 그리고 또 카드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저한테 또 선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보성 사장님이 바둑판을 갖다 주더라고. 바둑판. 예. 큰 건 아니고요. 플라스틱인데 자석이 달렸어.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전혀 바둑을 몰랐잖아요. 근데 조금 책을 보니까 막 놓아가지고 이제 단수 칠 때 어떻게 쳐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알겠더라고. 여기 딱, 여기 단수, 우리 보성 사장님이 가르쳐 주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보성 사장님한테.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서울에서 사는 게 혜택은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우리 저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뭐 있겠어요, 그냥. 뭐 학원이 있어요. 뭐 있어요. 사실 그 저 어렸을 때는 그 유치원도 없었잖아요, 시골에. 그런데 도시에는 유치원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그 나이에도 유치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 그 어렸을 때 뭐 유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그냥 진짜 뭐 동네에서 그냥 놀았죠. 근데 요즘 그 이렇게 젊은 그 어린 애들 보면 진짜 부러운 게 너무나 다양한 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 뭐 진짜 뭐 피아노, 태권도, 뭐 바이올린, 미술, 뭐 수영, 뭐 아이스하키 뭐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진짜 그 동네에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돼. 아까 우리 유한근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재능, 아이의 재능을 깨우려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이렇게 보고 재능을 키워주는 거. 근데 요즘에 또 뭐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학원도 진짜 대단해요. 뭐 어떻게 대단하냐면 이미 뭐
그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과정 띄고 중학교 과정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요즘에는 뭐든지 앞서가는 것 같아. 맞죠? 옛날 그 딸기 아세요? 딸기? 요즘에 딸기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저도 아직 딸기를 한 번 먹어보고 안 먹어봤는데 그 옛날에는 제가 딸기를 어렸을 때 5월 달, 뭐 4, 5월 달, 5월 달에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왜냐면 모를 심을 때, 그죠? 모 심을 때 아세요? 옛날에는 그 모를 심을 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뭐 이항기 이런 개념이 없었어. 물론 이제 대도시에는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평야지대는 있었겠지만 줄을 띄워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모판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씨앗을 논에다가 뿌려요.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았어? 해봤어? 엄마? 그 해가지고 모를 이렇게 찐다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논에다 이렇게 던져. 그러면 줄을 띄워가지고 맞죠? 이렇게 딱 했어. 그때 그 딸기를 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기는 아니고 남의 집 딸기를 따먹으러 갔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남의 집 딸기 먹고 뭐 여름에는 또 남의 집 수박밭에 가서 수박 먹고 그러니까 못된 집 그래 그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오는 게 있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응? 어? 또 자두 따먹고 막 응? 그 그 딸기가 그 뭐 하여튼 뭐 4, 5월 5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나오잖아. 12월인데 지금 딸기를 팔아요. 맞죠? 예. 딸기만 파나요? 다 팔아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옛날 임금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빨라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게 이제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빨라지는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인생을 사셔야죠. 맞죠?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참 뭔가 변화하는 게 굉장히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 안 썼잖아. 맞지? 막 스마트폰 그거 뭔 소용이 있냐고 막 데이터 막 돈 들어가는 거 뭐 그걸 뭘 쓰냐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대부분 다 스마트폰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어떤 뭐 대중교통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 보고 있는 게 뭐야? 스마트폰 핸드폰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면은 유튜브 보고 있고 대부분 정말 전철 타고 올 때 보면 서가지고 대부분 야 게임하는데 나이 드신 분인데 게임을 하는데 왜 게임할 때 소리를 줄여야 되잖아. 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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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안 줄이고 끝까지 하더라.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 게임 하시는 분, 유튜브 보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탓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거를 탓할 수 없어요. 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길 가다가 핸드폰 보고 다니니까 저러니까 사고가 나지.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제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사고 이제 스마트폰을 사니까 이해가 간대. 이해가 간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길 가다가 그걸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간대.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는 게 그래. 뒤처지면은 왜 저럴까 하지만 앞서가면 당연한 거. 그쵸? 그리고 또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네, 그런 거 같아. 자, 근데 그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크리스마스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렇게 출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줌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셔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그 저 그 TV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크리스마스에도 있더라고요. 그 방학동에서 그쵸? 그 불이 나가지고 3층에 불이 나가지고 그 4층에 살던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대. 근데 불이 나가지고 엄마도 아이 안고 뛰어내리고 아빠도 아이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빠는 머리에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두 아이하고 엄마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좋아야 될, 즐거워야 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또 이런 크리스마스 날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죠? 예,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니까 다 참 다행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좀 미안한 생각인가? 음. 그래서 이게 건강한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어쨌든 저에게 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주시고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바둑판 주시고 카드 주시고 과자 주시고 이런 분들께도 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제 우리가 지금 12월 이제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예,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죠? 예,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23년, 22년 갈 때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2023년도에는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지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사학과님들 2023년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어,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만족하지 않죠? 예, 근데 저는 지금 뭐 얼마 남지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뭐그 그 명량에 보면은 아직도 저에게 뭐 소신에게는 몇 척?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또 애매한 게 어떤 역사 하시는 분들은 12척이고 어떤 분은 13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13척이래요. 그 약간 이제 좀 파괴되긴 했지만 어쨌든 어 12척 갖고도 또 싸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안 다해야 됩니까? 예,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해이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사학과들은 절대로 해이해지시면 안 돼. 어? 이 사학과님들이 어떤 그 흐름에 타고 가버리면 사업에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한참 지금 연말 뭐 그죠?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여러분들 주위에는 좀 들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들떠 있어야 돼, 안 들떠 있어야 돼? 예, 우리는 차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들뜬 마음을 잡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잘못하면 우리 그 프로모션 있잖아요. 프로모션 중에 뭐가 있어? 치앙마이 있죠. 치앙마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치앙마이 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치앙마이 가는데 그래 그건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먼 일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2월이니까 맞죠? 예. 그러면 집중해야 돼, 안 집중해야 돼?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치앙마이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서 상상해봐. 치앙마이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나라 열대 지방이잖아. 맞지? 그럼 치앙마이 가서 뭐 해야 돼? 나는 수영하고 싶어. 수영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어? 그 풀장에서 리조트에 있는 풀장에서 정말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영 가능한 그때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가서 그 일정에 맞게 먹고 즐기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먹고 즐겨야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사업에 집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에는 딱 그 30일 중에서 30일을 놓고 얘기를 할게요. 30일 중에서 한 15일 정도가 딱 되면
30일 중에서 15일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뭘 했어요? 뭘 했어?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우리 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쵸. 근데 우리는 벌써 우리 이거는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그냥 사업자들보다는 이거는 항상 생각했던 게 누구냐면 선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뭐 CFC는 당연한 거고, 아니면은 뭐 서밋 당연한 거고, 크라운 정도 된 분들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스피릿이어도 선임 스피릿 정도가 되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마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5일 정도가 되면 마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어? 마감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초, 그러니까 그달 초가 되면,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다. 12월 달이 되면 12월 1일 날 뭘 해요? 뭘 해? 어? 목표, 또 계획. 이 목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월 초가 되면 목표 그 계획들 작성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세요? 그냥 나 혼자 작성하고 끝나세요? 아니면 스폰서하고 같이 집중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작성하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혹시 파트너하고 같이 앉아서 그 월 초에 그 목표 계획 작성하세요? 별로 안 하시죠? 그 요즘에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 초가 되면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다. 11월 말, 뭐 30일 말이다. 그러면 벌써 12월 달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작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12월에 대한 목표를 작성하라고 해요. 그러면 12월 달에 대한 그 목표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예,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스피릿에 진급을 하겠다. 프론티어에 가겠다. 뭐 스피릿에 진급을 하겠다. 내지는 크라운에 진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내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프론트에 갈 것이냐, 뭐 어떻게 스피릿에 갈 것이냐, 어떻게 크라운에 갈 것이냐, 어떻게 서밋에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를 보냐, 뭐를 보겠어, 뭐를 볼까? 조직도를 봐요. 조직도를 보면 딱 나와요. 조직도를 보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내가 프론티어에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 서밋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크라운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도를 보면 아, 내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얼마의 매출이 나오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이게 선명해져요, 되게.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월 초부터 이제 김이 빠져. 12월 초부터 이미 방향성을 잃어요. 어떤 방향성을 잃냐면, 내가 이번 달에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프론티어에 가는 것도 어려워. 내가 이번 달에 스피릿에 가는 것도 어려워. 내가 이번 달에 크라울에 가는 것도 어려워. 내가 이번 달에 서밋에 가는 것도 어려워. 다 어려워. 다 어려워요. 맞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내 조직도를 딱 보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마감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목표 계획이 정확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목표 그다음에 계획 정확하신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막연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그러니까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 이거는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교육열이 높은 부모와 교육열이 높지 않은 부모 밑에서 큰 자식들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누가 더 학원을 더 적극적으로 보낼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에 자주 오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일까?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교육률이 높아도 먹고 살기 바쁘면 와 안 와? 안 와요. 못 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와. 근데 어쨌든 정말 그 자식에 대한 그 막 교육률이 높은 부모들은 선생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아니면 뭐 주위에 계시는 어떤 그런 학부형들을 만나서 학원은 어디가 좋으며 뭐 어떤 데를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보를 엄청나게 그 수집을 해요. 이거는 뭐 유한근 사장님이 선수지. 어? 유한근 사장님의 그 아들이 그쵸? 네, 학년을 뛰어넘어서 좋은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또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못 따라가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그 밑에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뭐 공부를 또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있듯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스폰서와 목표가 불확실한 스폰서는 밑에 있는 파트너들을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어? 밑에 그러니까 목표가 불확실한 스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라만 해. 그냥 해야 된다고만 하지 직접 잡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강한 집중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목표가 강한 스폰서는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냐면 얘가 집중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중하는 그 부모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그게 힘들어요. 막 스폰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짜증나요. 어? 짜증나고 싫어요. 그리고 스폰서 얼굴만 봐도 막 어이씨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어? 다 이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스폰서가 하라는 데까지 적응하는 게 적응이 쉽지 않아. 적응이 쉽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 때문에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의 관계성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계성이 친구야. 관계성이 친구야. 잘하는 사이야. 이럴수록 또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면 한편으로 스폰서는 친구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친구는 아 이 새끼가 자꾸 나를 갖다가 시키려고 하고 막 뭔가 시키려고 하니까 또 기분이 나쁘고 또 가족 간에도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누나가 스폰서였고 내가 파트너였어. 근데 누나가 자꾸 막 어떤 그 방향성을 내리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어떤 관계가 더 사업을 잘하는 줄 아세요? A와 B와 C가 있어요.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이 A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 B 단계가 끊겼어. B 단계가 끊겼어. 그리고 C가 B가 되고 이제 B가 C를 모셨어. 모셨어. 이런 관계가 오히려 사업을 더 잘해요. 오히려. 왜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히려 끊겨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관계성이 좋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거겠지. 이 B와의 갈등을 엄청나게 겪다가 서로 간의 갈등 A와 B와 관계 어떤 문제를 겪다가 이 친구가 나가고 이 친구가 오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이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금 사업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단계가 되니까 아마 더 그러지 않나. 그리고 나와 내가 너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선을 지켜 안 지켜? 지켜.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 사업을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ABC가 그냥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하면 되게 좋은데 사실 ABC가 만나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단계가 끊겨서 만나는 경우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하시죠? 어. 단계가 끝나가지고 만나는 그 경우가 오히려 사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빠르게. 그래서 제가 한간에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뭉쳤다. 어.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이제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 성공하게 목마른 사람들이 뭉쳤다. 그래가지고 집중. 어? 집중해서 결과를 만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원래 A와 B와 C가 만나서 성공하는 케이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A, B, C가 다 잘 됐어요. 저희는. 그런데 대다수의 어떤 그 사업 진행을 놓고 보면 이런 경우가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빠진 거고. 그러면 12월 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어떤 결과를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이제 그 조직들을 보면서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스피릿을 가게 한다고 한다면, 스피릿을 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잘 따라오면 좋은데, 사업을 좀 진행한 파트너들이 잘 안 따라와. 잘 안 따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 피곤해져요? 안 피곤해져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사업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안 따라오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번 달 12월 달에 결과를 만들려면 조직도를 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달에 어떻게 해서라도 네 밑으로 1대1을 만들고 그러니까 고객을 모셔서 결정을 해서 2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 2명이 한 명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매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매출을 얼마를 띄우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스피릿에 가려면 100대 100이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헬프를 정확하게 깨시면은 2명, 4명 가지고도 100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헬프를 정확하게 깨고 비전을 정확하게 깨고 사업 진행,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100대 100 맞출 수 있어요. 100대 100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트워크 사업을 100명, 100명 그러면 100대 100이면 100명은 100명 양쪽에 100명,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치겠다. 그러신 분 계셔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100명 양쪽에 이쪽에 100명 만들고 이쪽에 100명 만들어서 나는 스피릿에 가겠다. 이러신 분 계십니다. 없지 않아요. 그거 틀리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100명 100명 만들어서 가면 금상첨화 뭐 최고죠. 맞죠? 그런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보면 100명 100명을 맞춰가지고 모든 게 딱 인원이 맞춰져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7단계 내에서 사업에 정신 나간 사람이 안 생기면 그 사업은 잘못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그 팀은 뭔가 사업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7단계에서는 누가 나와야 돼? 사업에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친 듯이 뛰는 사람이 또 나와야 돼. 그래서 또 그 분위기로 또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진짜 정신 나간 분이 또 한 번 나와. 그러면서 확장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0명을 다 맞춰서 직급에 도전했다기보다는 직급에 갔다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해서 매출이 나와서 100개를 맞히는 경우가 거의 몇 프로? 100%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아니라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곳을 가든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를 가든 뭐 잘 나가는 PM을 가든 아니면 뭐 뉴스킨을 가든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대 100을 맞췄어. 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파트너들이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느냐가 이제 거기에서 성패가 좌지우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네트워크에 제품 주면은 굉장히 좀 그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제품을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회사로 모셔서 강의를 듣고 헬프를 깨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지만 글로벌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마케팅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품을 사서 샘플을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효과, 제품, 효과, 그 다음에 마진, 그쵸? 예, 소개, 그 다음 뭐예요? 마진.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쌓아놓고 있으면 썩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를 전달을 하실 때 어떻게 전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에 비전이 없다고요? 사장님이 사업에 비전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품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 또 뭐 비전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보상 플레이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품하고 보상을 알면 비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물 좋다고 하는데 좋은지를 모르겠다. 아니 세상에 어떤 제품 뭐 먹기만 하면 바르기만 하면 막 다 기미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효과를 못 봐도 제품 자체가 나빠요? 아니잖아요. 좋은 제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다른 데도 나가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요? 근데 너무 아까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막 주면 안 되지. 그냥 주면 안 되지. 거기에 걸맞게 줘야지. 그래서 요즘에 많은 네트워커들이 소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네트워크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써보게 하고 효과를 보고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마케팅도 이제 많이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데려왔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제품을 사서 샘플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제품 가지고 뭐 해요? 체험단. 그 사람들 모집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제품 효과를 보게 하고 그래서 사업장으로 내지는 제품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미 이거를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하는 거고 옛날에 그 네트워크를 이제 옛날부터 좀 글로벌을 하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제품 효과 소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날짜 지나면 뭐 할 거예요? 제품 날짜 지나면 차라리 그거를 소분을 해서라도 수소수하고 소분을 해서라도 몇 개씩이라도 주고 다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거 썩혀서 버리면 내가 다 먹을 거야 그거? 그거 날짜 지난 거 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주지도 못해 이제 날짜 지나면 맞지? 응.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지. 자 그러니까 벌써 39분이네.
조직도를 보고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명단 작성이 나오는 거야. 명단 작성이. 왜? 내가 이번 달에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결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명단 작성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또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네. 뭐 어떤 고민이 생길까?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들,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생기죠. 예. 근데 그 고민하면 돼요, 안 돼? 당연히 옛날에 왔다 갔던 사람이든 어쨌든 다 명단 안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다 명단 안에 넣어야 돼요. 명단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 예술 사장님이 어머님한테 이제 그 제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전화하기 서먹해. 그리고 스폰서가 전화하라 그러면 전화 잘 안 돼. 그쵸? 그리고 자꾸 왜 전화하라 그러냐고 막 짜증내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스폰서들은 그거를 설득해서 끝까지 전화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 만드냐? 전화를 하게 한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하기 싫지만 전화를 하게 되면 또 자기도 어때? 그냥 해? 막 전화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 여보세요? 어이씨, 끊어. 이렇게 해요? 아니야.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비전 줄 수 있는 내용에서는 비전도 주고 뭐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품도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관계성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사업에 오기도 하고 사장님들 우리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가게를 차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영업자. 근데 요즘에는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1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올랐다는 거야. 자재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1억 정도 내지 1억 조금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회생활,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통해서 가게를 하나 차리려면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제품을 먹음과 동시에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이 대리점 하나 해봐야 정말 내가 돈 많이 써봐야 뭐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쓰면 2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에 비하면 많이 들어요, 덜 들어요? 자영업에 비하면 절대로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보시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투자만 들어가나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익 발생합니다. 수익 발생해요. 전혀 2천만 원이 고스란히 다 제품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맞춰냐에 따라서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비시 코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페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활용을 하면 정확히 다 2천만 원 투자해서 나는 2천만 원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네. 어. 뭐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밖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많으시는 분들 그죠? 많으신 분들이 참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 잘 살고 싶어 해요. 잘 되고 싶어 해요. 그거 정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싫으세요? 이게 물어보세요. 어? 교회 가도 헌금 많이 하라고 하고, 어? 절에 가도 시주 많이 하라고 하고, 맞죠? 어? 절에 가면 어디 불상이 있든 간에 시주 하면 하나씩은 다 있어. 어?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함을 돌려. 그리고 반드시 11조, 11조를 내라고 해요, 안 해요? 반드시 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11조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강해요. 진짜입니다. 그 믿음 강하신 분들 보면 11조 그리고 유언이 내가 죽더라도 항상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교회 그 절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시주 많이 하시라고. 그죠? 그럼 나중에 이거 복지여서 나중에 극락 가서 부자로 잘 산다고. 그쵸? 예, 맞잖아요. 아니 아닌가? 뭐 나만 이렇게 얘기하나? 예, 이런 얘기 하니까. 어.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도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우리 하은 사장도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닐 거잖아. 맞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죠? 번데기 금가루 뿌려가지고 먹고. 어? 왜? 어? 그 스시집에 가면은 참치에다가 금가루 뿌려주잖아. 어? 눈물주에다가도 금 넣고. 그거 먹고 그냥 오바이트 다 먹은 거 확인하고. 어? 예. 왜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맛이 좀 그래. 막 이상해. 막 그리고 막 참치 대가리 막 한 마리 그대로 갖고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해체해서 먹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래도 대가리 하나를 다 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음.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집간 언니 누나 오빠 물어보세요. 돈 싫으냐고. 돈 싫다 그러면 맞아요. 응? 꿀밤 맞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거든요. 그럼 그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몰라요? 3살 먹은 아이도 돈 중요한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아이들도 만 원짜리보다 5만 원이 좋고 5만 원보다 10만 원이 좋고 1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고 얘기하잖아. 왜? 점쟁이가 점을 봐주는데 돈을 많이 주잖아. 복채를 많이 주잖아. 안 나올 점도 잘 나와. 복채 많이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돈돈거리냐, 왜 이렇게 돈돈돈거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돈 없으면 점심 먹어요, 못 먹어요? 당장 먹어요? 어, 못 먹어요. 그러면 당장 지금 출퇴근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출퇴근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는 돈하고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옛날처럼 뭐 닭 키워가지고 저기 닭 키운 사람 닭 키워가지고 저기 뭐야 옷 만드는 사람하고 닭 몇 마리 주고 옷 이렇게 바꿔 입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죠?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지만 우리 지금 밖에 나가서 볼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열심히 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진짜 멋진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야. 어디로 몰렸을까? 백화점이라든가 어디 쇼핑몰로 엄청나게 몰렸을 거예요. 잠실에 있는 막 롯데 쇼핑에도 막 바글바글 했을 거야. 그쵸? 그리고 막 거기에 수많은 어떤 잡화, 물건들 막 수많은 물건들이 막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막 나 좀 제발 사줘, 나 좀 사줘 막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막 물건 사갈 수 있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막 디스플레이하고 맞죠? 한 개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연말 특수 이럴 때 돈 벌어야 된다. 맞죠? 예. 그리고 백화점들은 또 그 연말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막 그래서 막 진짜 멋있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진짜 막 돈 쓰고 싶은 마음이 막 팍싹 생기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맞죠? 아닌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탁 여유 있게 어깨 쫙 펴고 가면서 이 집도 들려보고 이 명품관에도 들려보고 저 명품관에도 들려보고 싹 들려보면서 남자친구 좋은 명품 선물 해줬을 거고 여자친구 좋은 명품 선물 해줬을 거고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 죽겠는데 못 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막 눈에 있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 비싸서 메뉴판 덮었고 야 그거 먹지 말고 일로 가 이 코스로 가 어허 일로 이게 좋은 것 같아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눈높이를 낮췄을 거고 맞죠?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지고 정말 사고 싶게 만들어놨어 돈만 있으면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 거는 천지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돈만 있어봐 백화점을 못 살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돈만 있어봐 빌딩을 못 살까요?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뭐 비싼 거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나요? 돈이 없으니까 줄이는 거지 랍스터 먹고 싶은데 가재 먹으러 가야지 요건 안 돼 맞죠?
예? 소고기 막 진짜 맛있는 부위 먹고 싶은데 비싸니까 어때? 그냥 우리 안심 먹자, 뭐 등심 먹자 이런 식으로 나 눈높이를 낮추잖아. 왜? 그대로 먹으면 내가 번 수익에 그대로 먹어버리면 적자가 나잖아요. 맞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명품 좋아 안 좋아? 명품 좋지. 명품은 안 좋은 것도 좋아 보여. 이상하게 그 명품에 가면 안 좋은 것도 좋아 보여. 가죽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좋아 보여.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품 딱 입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어? 여러분들 그 저 루이비통 가방 딱 사면 어때? 이거 이렇게 좀 너 가지고 다니나? 어? 너 가지고 다니나? 아니잖아. 딱 걸터매고 다니잖아. 어? 막 남자들 넥타이 좋은 거 샀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거기에 뭐가 있어? 메이커가 있으니까. 어? 막 그렇잖아. 어? 시계 막 이렇게 딱 이거 몇 시야? 아이고 아이고 어깨 아직도 어깨가 안 나가가지고. 몇 시야? 막 이렇게 샥 시계 보고 막. 어? 이게 뭐 요게 막 응? 까로 시작하는 거고. 요게 뭐 로고. 요게 르고 막. 어? 뭐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고 싶은데 못해. 왜 못한 줄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어? 막걸리도 좋지만. 그쵸? 막걸리도 좋지만 뭐도 좋아? 양주도 좋잖아. 그 양주 못 먹는 이유가 뭐야? 어? 그 돈 많은 애들 로또 당첨되니까 와가지고 막 300만 원어치 먹고 가고. 그런 사람 있대요. 우리 누나가 술집 하는데 하룻밤 300만 원어치 술 먹고 간대. 어, 어? 근데 진짜 나는 술집에서 다 그렇게 술 먹고 다니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 다음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어?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1, 200만 원어치 술을 먹고 간대요. 200만 원, 막 250만 원 이렇게 술을 먹고 간대. 주기적으로. 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마다. 많게는 2번도 오고. 응. 그 돈 없으면 못 오잖아요. 외로운 늑대들도 많이 오고. 왜냐면 요즘에 장가 못 가고 할 일 없으니까. 밤 시간 외롭잖아. 음. 아, 돈 싫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정해져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결정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한계를 내가 정해져 있는 그 돈을 버는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네트워크를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트워크는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이 나 돈 못 벌어 돈 못 벌어 하면서 힘들죠.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멋진 선물 해드리고 싶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옷 입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멋진 곳에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사업한 지 3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지금 돈을 못 벌어. 그건 뭐냐? 분명한 건 스스로는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건 스스로의 생각이지 네트워크를 먼저 한 선배 사업가로서의 어떤 선배 사업가가 본 모습으로는 별로 그렇게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리그야? 누구의 리그야? 라만의 리그예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어떤 역할 행동이 이 모습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성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나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나만의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열심히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업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혼자 열심히 해요. 혼자 되게 열심히 해요. 혼자 열심히 해서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는 거지.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글의 세계,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부모, 어떤 부모의 어떤 동물,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를 잘 잡는 숨는 어떤 그런 자세, 먹이 잡는 어떤 그런 자세, 잡는 방법 이런 거를 잘 가르친 그 새끼 그 짐승은 그 새끼 동물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배우고 자란 그런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 어떤 사람의 밑에서 성장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냐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네트워크 사업은 경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가들이 네트워크를 성공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결정하고 시작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를 하지 못하는 거야. 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힘은 들었어.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를 그 끌어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후원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폰서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걸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폰서가 나를 굉장히 관리할 때 힘들게 관리를 했지만 나는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뭘 했을까? 성장을 했어요. 힘들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힘들게 성장을 했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험을 잘 이겨낸 사람은 파트너를 잘 성장시켜요. 파트너를 잘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파트너를 잘 성장을 시키냐면 파트너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미리 알아요. 내가 이 파트너를 관리했을 때 명단 작성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기에 사업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힘이 되는 거 어떤 얘기가 힘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스폰서 밑에서 자란 파트너는 또 그 밑에 있는 파트너를 잘 성장시켜내요. 그러니까 왜 잘 성장시켜내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과정이 한편으로 보면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잘 넘어온 사람은 어때? 파트너에게 그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방향성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썰톤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사장님이 먼저 행동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말로 받는 상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업장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말로 받는 상처를 받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그 말로 상처를 받아봤으면 상대에게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잘못된 스폰서는 말로 받은 상처를 그대로 파트너에게 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부조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타 문화. 위에 있는 그, 그 선임들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맞으면서 자기는 안 때려야지. 나는 다시는 안 때려야지. 그런데 어때? 자기도 어느 날 때리고 있어. 그리고 굴리고 있어. 내가 맞아. 근데 그나마 그런 생각이나 하면 다행이야. 근데 뭐가 있어? 보상 심리가 있어. 나도 이렇게 맞았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러면서 위에 있던 선임보다 더 때려. 그런 경우 많아요. 자기네들 뭐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더 막 경험했다고 하면서 갈구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잘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밑에 파트너를 위한 사업가고 이런 마음으로 파트너를 끌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파트너를 보면서 스폰서를 보면서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실망을 해버립니다. 이 이후에 강의 또 있나요? 55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 실망해요. 실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 불신이 생겨. 불신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파트너분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라고 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 팀의 분위기는 누가 좌지우지하냐. 선임 리더가 좌지우지해요. 우리 팀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 팀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거 누가 안 만드는 거냐면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분위기 안 만들어요. 아버지가 웃질 않는데 아이들이 웃을 수 있을까? 고참이 웃지를 않는데 쪼갤까? 고수명 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고수명 사장네는 되게 그러니까 안 맞으면 잠을 못 잤대. 근데 고참이 인상 빡 쓰고 있는데 고수명 사장이 희죽희죽 웃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수명 사장? 다 털리는 날이야 그날. 영혼을 털리지 영혼을. 어디 데리고 가갖고 뒤질 때까지 거의 뭐 죽지 않을 만큼 뒤지게 패놓겠지? 웃지 않는데 어떻게 웃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고 같이 동참해서 즐거운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하기를 기대하는 그거 바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못 배운 스폰서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르치지 않은 스폰서고 생존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파트너예요. 그럼 이런 파트너가 고객이 왔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런 스폰서가 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진짜 왔을 때 진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넘기고 오히려 잘 끌어주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그대로 몸에 배가지고 몸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본대로 하는 어? 그러잖아요. 아이는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모습이래. 내가 막 그랬더니 그랬더니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언제 그렇게 했냐? 내가 너 언제 그렇게 했는데? 너 내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스폰서를 통해서 경험했던 배웠던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내 밑에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했으니까? 몸소 경험하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파트너들이 화를 내기 전에 기분 나빠하기 전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파트너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팀은 잘 클 수 있을까 없을까? 잘 클 수 있잖아요. 어떤 매장에 가면 엄청나게 진짜 그 고객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따다다닥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옷에 맞게 몸에 맞게 이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따다다닥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한테서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입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니면 아예 싸든가. 맞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싸더라도 대우받고 정말 좋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거에 맞는 그곳에서 아마 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스폰서하고 진짜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중에 내 파트너를 키워갈 때 나와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왜? 그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바로 노하우가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스폰서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기분,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나는 나중에 내 고객이 왔을 때, 내 파트너가 왔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어가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벌써 내 마음속에 사업을 배우면서 내 마음속에 성장하고 있는 거야. 뭐가? 사업적인 감이. 감이 성장을 하는 거야. 아, 진짜 나 같으면 우리 스폰서처럼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않겠다.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할까? 차라리 나 같으면 진짜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겠다. 난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겠다. 아마 그거를 여러분들이 멘트를 들었을 적에 그렇게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고객 얘기하죠. 고객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대화할 때도 스폰서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이 부분에서 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뭔가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 그러면 스폰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잘 긁어주면 돼. 누가 표현을 이렇게 잘해? 긁어주면 돼. 그런 부분을 다시 긁어주면 돼요. 짚어주면 돼요. 그러면 또 그거를 하다가 또 스폰서가 그걸 또 다시 또 설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고 고객을 미팅을 하러 가서 고객을 미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 미팅하는 걸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간접 경험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 경험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 미팅할 때 따라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폰서가 뭔가 방향성을 내릴 때 조금 짜증나고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 성장 안 합니다. 성장 안 해요. 진짜 우리 스폰서가 나에게 뭘 했을 때? 충고를 했을 때. 진짜 나에게 스폰서가 충고를 했어. 응? 충고를 했을 때 이 충고가 기분 나쁘게 들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했을 때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여기에서 아마 이거를 느껴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때에는 스폰서가 뭔가 나에게 충고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다. 아, 왜 감사하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짚어줬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근데 성장판이 닫혀 있거나 아직 성장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스폰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또 시작이네. 아, 듣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소극적이고 자괴감을 많이 느껴. 어? 굉장히 또 소극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돼버려요. 근데 충고를 받아들이면은 소극적이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 이거를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자, 사학과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사학과가 아니라 사학과는 기술력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사학과 기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리더는 만들어진다.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그럼 누군가의 충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충고 안 받고 만약에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리더는 조직 사회든 아니면 어떤 회사든 사람과 상대를 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하지 않으면 결과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더는 그 팀이 서로 잘 협력하게, 잘 소통되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를 고집한다면 그거는 나의 습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변화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 어?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어떤 그런 곳에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려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참 변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참 쉬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변화라는 얘기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얘기라든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커들이 초창기에 막 열정을 가지고 조금 머리 좀 내밀었다가 조금 상처받고 조금 힘들면 다시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듯이 자라목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고 안 나와. 안 나와요. 조금 뭔가 경험하면 막 나섰다가 뭔가 조금 일이 생기면 쏙 들어가고 절대 목 안 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또 목을 싹 빼지. 그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뭡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어떤 그 관계성을 만드는 것 또한 이것 또한 뭡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 과정이에요. 연습 과정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뭐 허재가 옛날에 3점 슛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허재가 3점 슛 몇 개 했대? 한 10대 개 하고 3점 슛 왕 됐대? 아니죠. 뭐 하루에 몇십 개를 막 몇백 개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반복 운동 아니에요? 반복 훈련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안 되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누구한텐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옛날에는 강의를 진짜 못했던 사람들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반갑습니다. 막 혼자 있으면서 혼자 그 막 연습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막 그 공연장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막 거기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목이 풀려야 되니까 목 노래를 그 짧은 뭐 3분 뭐 그 안에 끝나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뒤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왜 그래? 그 주어진 시간에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잘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관리.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 관리야. 마음 관리. 내 마음 관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 관리를 자꾸 해봐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은 어디에 있어? 옆집에 있다 그러잖아. 긍정 옆에 부정, 부정 옆에 긍정 이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는 나의 훈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의 훈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여자들의 75%는 부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있대요. 우울증이. 그렇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보다는 적대요. 그 여자가 사실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이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 남자분들 여자 꼬실 때 뭐라고 그래요? 분위기를 잘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여자가 뿅 넘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안은정 사장님이 나만 보면은 막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그래? 넘어가. 나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 뭐 자기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나 봐요 내가. 어? 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얘기하면 또 왜요? 이렇게 뭐 이러는데 아니 뭐 가끔씩 푸석푸석할 때가 있고 어, 가끔씩 막 주름살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막 더 보일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안경 써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감정적이잖아요. 여자분들이. 그 여자는 그 무드에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드에 그쵸?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뭐 무드에 약한지 안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부정적인 경우에 이 부정적인 거를 자꾸 긍정적인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의 어떤 그 조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충고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래요. 충고를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늙어가지고 누군가가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친구라도 있어서 친구가 야 이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마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럼 내가 뭐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너나 잘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어른들 막걸리 먹다가 막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도 없다는 건 이제 외로워지는 거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 누군가가 충고하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인생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고로 좋은 시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좋은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3점 슛을 많이 쏘아봐야 어느 상황에서 3점 슛을 쐈을 때 늘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자꾸 누군가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좀 긍정적이어야 돼. 교육 속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근데 그 예민한 사람은 약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유하게 만들어야 돼. 유하면 안 돼. 아니, 그 예민하면 안 됩니다. 예민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거를 자꾸 인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유할 수 있게 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가 아니라 과정을 겪으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많은 사업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충고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변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성장판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이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나도 이제 인생 반밖에 안 살았어요. 인생 반 살았는데 골골 하는 거 보면 인생 반은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안 아픈 데가 없어. 어? 야, 죄송한데 연세 있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생 시작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내가 떨어져 봐야 어디까지 떨어지게 뭐 지하 밑에 지하 밑에 그 지하 있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여러분들 아직 젊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자, 뭐 마감 얘기하다가 별의별 대로 다 이제 막 3,000%로 빠지고 막 난리가 났네요. 그죠? 유튜브 보니까 어디 섬에 가가지고 그 참 좋더라. 응? 그 차 끌고 가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뭐라고요? 훈련. 훈련.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뭐라고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야.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잘하려면 내가 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이 훈련, 후원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그쵸? 후원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후원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 이것만 하면 사업은 끝났다? 조직 키우는 건 금방 키워요.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대다수의 사업가들이 후원적인 면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적인 면에서 약하지만 또 파트너 훈련시키는 거를 또 잘 못하더라고요. 사랑으로만 감싸려고 하지. 그죠? 근데 그 자식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 애 베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온 애들 보면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부모님은 막 뭐였고 막 그죠? 그런 집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 안 주니까 사고 쳐요, 안 쳐요? 오히려 자식 많고 못 먹였고 못 입혔지만 오히려 그런 그 밑에서 큰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항상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 근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 감사함을 몰라.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당연한 나라에 산 사람은 감사함을 모른다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리더의 기술이기도 해요. 그게 리더의 기술이기도 해.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소양이 좀 많이 안 돼 있더라고 보면. 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번 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달에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 근데 그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거의 100%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뛰는 사람은 뭐가 달라? 그렇지. 집중력이 달라. 집중력, 력. 집중력이 달라. 집중력이 달라요. 예?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왔다 갔다 두서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막 너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 가지치기를 다 해. 가지치기를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해요. 너무 장시간 강의해서 싫죠?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 근데 진짜 연말이니까. 그래서 집중을 합니다. 계속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수학했다, 영어 했다가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사회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거에 저거에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을 못해. 애가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장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계획이 100%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 진짜 내가 볼 때는 20%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30%만 이루어져도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 점점점 쌓이게 되면 이 목표가 시간이 가서 30%가 10%더 쌓이면 40%가 되고 40%가 10%더 쌓이면 50%가 되고 50%가 더 쌓이면 60%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목표를 계속 놓고 가면 점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나와? 누가 결과라고 그랬을까? 누가 결과라고 그랬을까? 맞아요. 조금씩 결과가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조금씩 결과가 나와요. 근데 꾸준하게 노력한 이 사람은 그 조금씩 나오는 결과에 미치는 거야. 이제 결과에 미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되는 거야. 그거예요. 막 거창한 거를 막 오자마자 고객 잡아가지고 아니야. 처음에 고객 왔다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내고 또 안에 들어왔다가 너 이거 하고 있냐? 너나 실컷 해라 해서 보내고 그때 내가 어떻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걸 조금 더 약속을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진하게 갔어야 되는데 약속 믿음과 약속 이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거 끝까지 자리를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느껴 안 느껴?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명을 어떻게 돼? 한 명을 만들어. 자, 많은 어떤 과정 속에서 한 명을 만들었어요. 많은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된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되는 사업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진짜 자신감. 응?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신감. 어떤 자신감? 이거는 무조건 된다. 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과가 만들어져. 그 결과를 보면서 뭐를 갖냐? 여기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100% 자신감이에요. 이게 진짜 100% 자신감이라고. 여기서부터는 가속이 됩니다. 가속. 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막 진짜 막 70으로도 달릴 수 있고 80으로도 달릴 수 있고 90으로도 달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밟는 만큼 그러니까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릴 수가 있어요. 달리고 싶은 만큼. 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사람을 끄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100%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목표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곳에서 10%든 20%든 열심히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험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속도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회사가 내추럴 플러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목표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모소 대나무처럼 5년 동안 뿌리를 키우고 크는 거는 막 1m, 2m씩 커버리는 하루에 지금 그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뿌리가 내려지면 싹을 틔울 때는 어떻게 될까? 정말 순식간에 조직을 성장시키고 순식간에 방향성을 결과를 만드는 그런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백조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똑같은 거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분들은 진짜 자기의 본 모습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두 라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만들어내고, 이 두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이 두 사람, 내 밑에 씨들이 되는 이 사람의 그 비들이죠. 비들을 정확하게 잡아낸다, 안 잡아낸다? 잡아낸다. 나보다도 훨씬,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그러면 매출 100명 안 만들어도 매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매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위에 있는 A가 너무 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적응을 잘하고 진짜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명단은 더 넓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객을 더 자신 있게 모셔요. 우리 때 만들어지는 건 힘들었지만 그 경험 속에서 이 사람들을 빨리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어떤 속도는 A, B, C가 마음 맞추기에 따라 달렸다. 이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워요. 그래서 리더는 만들어지는 기술자가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리더였던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방향성을 제시를 해도 어때요? 안 따라와. 안 해. 자기의 어떤 틀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걸 보는 스폰서가 더 괴로워요. 왜? 알잖아. 저 사람과의 지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잘 되려고 하고 왜 잘 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응? 너무 잘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 알겠죠. 아는데 자기가 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하고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상처,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상처가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충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명단을 꾸준하게 넓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누가? 스폰서가. 그리고 이 사업의 하이라이트는 대리점이에요. 대리점이 많아야지 소비자들이 달라붙거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했잖아요, 이제. 맞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대리점이고 대리점 주위에 분명히 소비자들이 한 명, 두 명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제1차적인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대리점 사업을 해야 돼요. 내 밑에 대리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100개, 100개가 되는 게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100개를 만들 것이냐, 10명이 같이 10명이 같이 100개를 만들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지. 어떤 게 더 빠를까? 10명이 같이 만드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10명 속에서 또 대리점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요. 우리 그런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12월 26일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하셔라.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3년도 다 갔다고 이미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셔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목표를 재정비해라. 어?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자. 아무 때나 놀고 아무 때나 일하지 말고 진짜 놀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놀고, 여러분들 놀고 싶을 때 그런 때 있잖아요. 회사 나왔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을 땐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고, 그리고 또 회사에 나와서 신나게 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노래방 안 데려가줘요?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야지. 응? 왜 제가 노래방 데려가 드릴까요? 저는 노래방을 하도 안 갔더니 이제 부를 줄 아는 노래가 없어요. 응. 응? 이제 그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응.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정말로 목표,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표 계획 100%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일하다가 조금만 틀어져도 일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목표 계획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돼요. 100%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놓고 가야지 집중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온라인을 하게 한 것도 그거예요. 응?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온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고객 모실 수 없는, 지금 당장에 모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명수 사장이. 근데 명수 사장이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야, 그럼 나도 같이 옆에서 같이 해줘요. 진짜 안 된다고. 이거 넘기기가 이렇게 어렵냐고. 진짜 어렵다고. 어? 얼굴 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안 하는 그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역 확대, 어?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지.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영역이었다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 영역이 글로벌이 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확장시킬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회가 그만큼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트워크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기회 땅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누군가가 시키니까 하는, 정말 뭔가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능력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러니까 성장이 안 된다. 그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음, 목표, 계획 정말 다시 점검하시고요. 지금 다시 가지치기를 좀 하세요. 가지치기 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리더로서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사학가로서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사학가로서 어떤 자질, 어떤 그 자질이 필요한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어떤 성향으로 변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내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합니까? 예? 나를 위해서? 말은 참 잘해. 어? 어? 또 우리 대표님이 또 교육을 또 하잖아? 서현두 대표님이 교육을 하니까 또 교육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응? 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느냐? 좀 묻고 싶어요. 어?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합니까? 돈 벌면 저 주실랍니까? 절대 못 주죠. 그건 내 노력의 대가고 고생의 대가고, 내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쓸 데가 없어서 너를 돈을 주냐? 아니에요. 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것들을 까먹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입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죠? 네. 그럼 왜 같이 해야 됩니까? 왜 같이 해야 돼요? 응? 큰 결과. 진짜 큰 결과. 음.
빠른 결과. 맞죠? 부족한 부분을 어,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으냐면 내가 잘하면 너가 돈 벌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타까운. 진짜 이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는 눈이 거의 좁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폭이 큰 사람은 크게 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요. 사업을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아요. 자, 내가 이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나의 존재는 저 밑에 시작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는 그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 혼자만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요? 이 피라미드 같은 조직 속에서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정어리 때 아시죠? 바닷속의 정어리. 그죠? 정어리가 왜 떼를 지어 다녀? 응? 힘이 약하니까. 떼를 지어 다니면 커 보여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깡패도 혼자는 시비 안 걸어요. 아 진짜예요. 깡패들도 혼자는 시비 안 걸어요. 근데 뭐가 생기면 시비를 걸어요? 그렇지. 무리를 지으면 그때부터 시비를 걸어요.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힘이죠. 맞죠? 네. 그래서 혼자 갈 때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훨씬 힘이 덜 들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이 하니까 힘이 덜 드니까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재밌게 일할 수도 있고. 맞죠? 또 그날 밤에 모여서 술도 한잔 하고. 맞죠? 혼자 일하다 보면 이거 언제 다 끝내? 세월아 내월아 이러고 있잖아요. 같이 하면 야 우리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웃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 나는 이 속에 어떤 존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존재일 거다. 그러면 이 무리 안에는 어떤 게 존재를 합니까? 진짜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CFC에 가는 게 공동의 목표가 될 거야. 맞죠? 그런데 그 공동의 목표는 CFC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프론티어, 스피릿, 크라운, 서밋 이런 게 있겠죠. 자, 나 혼자 열심히 뛰어갖고 서밋 가요? 나 혼자 열심히 해갖고 크라운 가요?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프론티어 갑니까? 죽었다 깨라도 못 가요.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누군가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가 서밋에 가려면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또 열심히 같이 뛰어줘야 돼, 안 뛰어줘야 돼? 뛰어줘야 되죠? 자, CFC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 스피릿, 뭐 크라운, 이런 것들은 각자 그 사람들에 맞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각자 따로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야. 한마디로 말하면 팀은 공동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따로따로 좋아해. 맞죠? 이상하게 개인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또 아쉬우면 또 딱 들어와. 그러다가 또 아쉽지 않으면 또 저 혼자 행동해. 그러다가 또 아쉬우면 또 무리로 들어와. 그러다가 박쥐돼.
박쥐가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됐어? 동물나라하고 새나라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길 것 같으니까 글로 가고 붙고 동물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동물나라로 가고 새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새나라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밤에만 다녀. 아무도 없는 동물들이 잠자고 있는 새들이 잠자고 있는 밤에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왜? 안 그러면 맞으니까. 어? 그러니까 줄을 잘못 선 거지. 어? 꼭 지가 아쉬우면 왔다가 안 아쉬우면 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 이익에만 굉장히 치우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 또 와서 붙는 이 사람은 리더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그건 사학가도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사학가가 되려면 이 속에서 자 CFC가 공동의 목표지만 각자 스피릿이든 크라운이든 서밋이든 각자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일단 계단을 밟아서 가야 되니까. 내가 폴짝 뛰어서 CFC 갈 수 없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피릿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는 거고 크라운은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참 크라운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 서밋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 참 이게 아리송한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비시코드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크라운 위에 서밋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CFC가 있어. 이거를 한 번에 뛰어넘기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각자 밟아가야 되는 계단이 있어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 맞습니까? 네. 각자 그 밟아가야 되는 계단이 있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CFC에 갈 사람이나 그죠? 서밋에 갈 사람이나 크라운에 갈 사람이나 스피릿에 갈 사람이나 목표는 같아 틀려.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CFC에 가야 될 사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밋에 가야 될 사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팀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전체가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 속에는 각자의 꿈이 있지만 그 꿈을 딱 꺼내보면 거의 다 같은 꿈이거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나도 빨리빨리 단계를 거쳐서 CFC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도 빨리빨리 단계를 거쳐서 CFC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위에 있는 사람만 좋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자기가 뭐를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자, 내가 이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능력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이 속에서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라경민이가 오늘 열심히 듣네. 안 졸려? 열심히 듣네. 혹시 눈 뜨고 조는 건 아니지? 눈 뜨고 너무 잘 들어서. 저렇게 모범생이 이제 사업 잘하겠구만. 능력은 천차만별이에요. 능력은. 그리고 누구의 밑에 온 사람이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별로 이렇게 크게 뭔가를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꿈꾸는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같이 열심히 나의 목표, 전체의 목표를 같이 놓고 뛰다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리고 능력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능력에 따라서 습득의 속도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이 첫 단계,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많은 CFC를 배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설현들은 CFC가 아는 정 고순명이 2명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CFC, 내가 모신 추천인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성원들이 이 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해서 CFC가 되면 그 돈은 다 누구에게 가? 설현두에게 가나? 고수명 사장한테 가나?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성원으로서 진짜 열심히 하고 여기 속에서 내 역할을 하면 지금은 나는 내 목표가 스피릿이지만 크라운이지만 서밋이지만 어쩌면 내가 오는 그 밑에 그래서 그 밑에 오는 사람들이 사업에 집중해서 내가 더 빠르게 CFC를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조직을 더 키워서 설현두라는 사람보다 훨씬 설현두는 3천만 원 받는데 나는 1억 벌 수도 있고 2억 벌 수도 있고 3억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요. 이건 100% 가능한 얘기예요. 100%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아직은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만 내가 그 배우는 단계를 통해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더 빠르게 키워서 나는 우리 스폰서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평생 그 사람 밑에서 그냥 직원처럼 부하 직원처럼 일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부하 직원의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부하 직원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정말 청출어람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동반자가 되고 싶지.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평생 내 밑에서 직원처럼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난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네. 자,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건 뭐냐? 공동의 목표를 가져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가 공동의 목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프론티어가 되든 스피릿이 되든 크라운이 되든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 주셔야 된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성장은 다 모른다니까? 누가 빨리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난 개인적으로 나를 능가했으면 좋겠어요. 고수명 사장이 나를 능가했으면 좋겠고 유한근 사장이 나를 능가했으면 좋겠어요. 응? 안은정 사장이 나를 능가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보일 거야. 나를 다 능가하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 나는 뭐만 받으면 돼? 따박따박 초청 특강하고 교육 들어 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유유자적하게 낚시 다니고 골프 다니고 그 일본에서 그 머리 없으신 분이 있죠. 그 사람처럼 자연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면 되지. 맞죠? 아니 두 분이 성장해버렸는데 내가 자꾸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미 그들이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미 그들이 오히려 더 사업을 더 크게 번창시키고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데 내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맞지 않나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다. 자, 여러분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뛰세요. CFC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스피릿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목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CFC에 간 사람은 크라운에 갈 수 있는 서밋에 갈 수 있는 CFC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사람이잖아. 맞아 안 그래? 맞죠? 네, 맞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가지치기를 스스로 하게 돼 있고 100% 그 목표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때 자신감을 얻으면 그때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팀 공동의 목표. 자,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최은진 사장님. 최은진 사장님의 팀의 공동의 목표는 뭔가요? 어떤 성공?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장인선 사장님의 팀의 목표는 뭡니까? 좋습니다. 너무 저기 뭐야 섬세함이 없네. 여자들은 섬세하지 않나요? 하은 사장의 공동 목표는 뭡니까?
안 들려. 나 여자예요. 막 그런 것 같아. 어? 그러면 지훈 사장의 목표는 뭡니까? 음. 그러면 예술 사장님의 목표는 뭡니까? 음. 그 다음에 우리 은비 사장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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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유한근 사장님 쪽이 안 보이네. 나경민 사장의 목표는 어떤 가까이 해놓고 음.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왜 중요하냐면 나의 팀의 목표는 뭐냐? 나의 목표가 CFC다면 내 밑에 있는 사장님들의 그 원하는 목표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그거를 각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각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무지개는 7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를 띄워놓고 보면 별로 이쁘지 않아요. 빨간색 이쁘지. 그쵸? 빨간색 이뻐. 그런데 하나씩 띄워놓고 볼 때보다 7가지 색깔을 같이 놓고 봤을 때가 훨씬 더 이쁘다는 거지. 훨씬 더.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팀의 목표를 정말 우리 팀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갈 때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무럭무럭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표를 위해서 뛰면 그게 누구를 남을 위한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위해서 뛰면 그 목표는 누 거가 된다는 거? 내게 된다는 거야. 어? 내가 세운 목표는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팀워크를 맞추고 더 분위기를 만들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드세요. 각자 우리의 목표.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뛰는 거야.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나가세요. 같이 나가서 미팅하고 같이 나가서 비전 제시하고 같이 모셔서 같이 앉아서 그들에게 네트워크의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장시키세요. 그러면서 키워나가세요. 그러면 그 팀은 반드시 성장할 거고 그 팀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마칠게요. 응? 이제 자 허리 세워보세요. 허리 꼿꼿이 허리 세우세요.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장에 나와서 사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멋진 일입니다.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것이 스스로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팀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팀의 저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는 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팀원으로서 그리고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장을 해내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뛰는 그래서 CFC는 누가 빨리 갈지 크라운은 누가 빨리 될지 서밋은 누가 빨리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같이 열심히 뛰는 그 팀 속에서 빠른 결과가 나오고 멋진 결과가 나오는 그런 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목표는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팀의 목표라는 거. 팀의 공동의 목표라는 거. 이제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같이 손잡고 뛰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뛰셔서 멋진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설현두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사실은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과 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겠다고 이런 그 라인에 서서 땅 했는데 중요한 건 골인 지점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기록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기록조차도. 그렇죠? 그와 같이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 이번 달 목표를 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 달 12월 31일까지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 물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원했던 목표가 매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목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성장해 나가고 내 팀이 성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정말 뛰어난 리더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해 보신다라고 하면 와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고 진짜 매력적인 일이다 이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또 새롭게 큰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을 수 있게끔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